자, 일단 원주는 권리락이 마이너스 66.6%짜리 종목입니다. 무상증자가 무상증자 공시를 잠깐 보고 올게요. 지금 원주는 여기서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10중 팔고 있지요. 항상 그러니까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 분명히 있죠. 그분들을 위한 얘기는 아니고. 자, 일단은 뭐 원준이 뭐 업종 PER이 어쩌고 뭐 PBR 이거 다 안 보겠습니다. 그냥 무증만 보면 돼요. 무증 결정 주요사항 보고서 이거만 보면 됩니다. 왜? 회사가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무상증자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무상증자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왜 냈냐? 우리 주가 좀 올라가야겠는데? 라는 그런 의지예요. 한 주당 이제 신주 배정 주식 수가 2개입니다. 1대2로 나온 거예요. 1대2로 나왔으니까 3개로 분할되니까 마이너스 66%가 됐죠. 이게 뭔 얘기인 거 아니? 1000만 원을 내가 이 주식을 샀다. 그럼 660만 원을 가져갑니다. 그럼 지금 300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러면 이 300만 원이 10%가 올라봐야 30만 원밖에 안 돼요. 나 1000만 원 투자했는데. 굉장히 적죠? 나중에 내가 그 660만 원을 돌려받을 때 주가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300만 원이 뭐 상한가에 가. 그럼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려받는 600만 원이 마이너스 10%만 찍어. 마이너스 10%, 15%만 찍어도 번 거 다 반납하죠? 근데 무증이 신주 들어올 때쯤 해서는 내려오거든요.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결국에는 이 무상증자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상증자 했으니까 주가가 오를 거다. 무상증자 했으니까 이득을 볼 거다가 아닙니다.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가가 그 이후 혹은 그 중간에 올라줘야 돼. 만약에 우증이라든가 유증이라든가 주가가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다. 그냥 옆으로 갔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 거래 정지가 됐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이득이나 손해가 아닙니다. 옆으로 갔다라고 하면. 즉 그냥 보통 주식 사는 것과 똑같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이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주가랑 상관없이 유상증자를 받는 걸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거나 잃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 그럼 그냥 똔똔이에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라는 이 이벤트를 통해서 주가가 오를 것 같다? 혹은 이 무상증자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것 같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좀 헷갈리기 시작하실 수 있는데 무상증자라는 이 이벤트를 통해서 이득 보는 건 없다는 얘기야. 아직도 착각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무상증자, 이름이 되게 멋지거든요. 무상으로 증자를 한다. 뭔가 주식을 준대. 한 주를 들고 있으면 한 주 주식을 준대. 완전 개꿀인 것 같은 그런 거래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액면분할처럼 되는 거고 자본금의 변동만 조금 있을 뿐이지 여러분의 주식의 가치에 뭐 변동이 생기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액면분할과 같아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있었던 것을 5,000원짜리 2장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죠. 10,000원짜리 한 장이 10% 오르나 5,000원짜리 2장이 10% 오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걸 통해서 이 이벤트를 통해서 오른다 내린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66% 그러니까 1대2 무증을 한 케이스인데요. 1대2 무증을 한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죠.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훈련소 방송을 했었던 거니까 이게 지금 7월이거든요. 작년 걸로 볼까요? 21년? 조금 시간이 지났어야 좀 이해가 되잖아요. 6개월? 요 정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때 당시에 1대2 한 거, 재놓고, 이런 거 볼까요? 요거랑 똑같은 게 있을 거예요. 재놓고, 이렇게. 얘 너무 위에서 나왔구나. 얘랑 비슷하게 옆에서 나온 걸 또 찾아야 되니. 잠깐 좀 몇 개 더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요거 찾다가 왜 쭉 보여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원방테크. 주가가 위에서 나온 거, 이것도 좀 약간 위에서 나왔죠? 주가가 이미 올려놓고 거기서 호재가 나와서 거기서 매도가 나온 겁니다. 1대2. 이거는 세주 배정 비율이 3개죠. 넥스턴 바이오. 이것도 약간 좀 위에서 나온 거긴 한데 비슷한 걸 좀 찾아봐 드리고 싶네요. 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권리락이 마이너스 64%라고 떠 있죠. 아까 원준이 마이너스 66%였었습니다. 권리락 나오고 당일날은 12%까지 갔다가 종가 7%까지 밀려요. 다음날 바로 그냥 상한가 갑니다. 상상 이렇게 가더라도 내 1000만 원 중에서 660만 원 가져가고 300만 원에 대해서만 상상상 간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에 내가 6,000원에 가지고 있었고 13,000원까지 2배 갔죠.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 가지고 있었던 게 더블이 된 겁니다. 그럼 600만 원 된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무상증자를 받을 때 운 좋게 심지어 같은 가격에서 받았어요. 그쵸? 그러면 실제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300만 원 벌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여기서 팔았을 때만.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을 샀어요. 600만 원을 가져갔어. 이거 일종의 액면보다 한다고 가져갔어요. 그럼 300만 원만 남았죠. 상한가 쳤어요. 그러면 상한가 쳤으니까 300만 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30%가 올랐으니까 100만 원 번 거죠. 100만 원 벌었고 나중에 무상증자 신주가 들어오고 나서 600만 원 딱 600만 원 줍니다. 딱 6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아까 300만 원 있었고 330만 원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1000만 원이 됐고 거기에 플러스 100만 원이 됐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수익률은 몇 %다? 10%다. 상한가가 나왔지만 10%밖에 안 된다. 심지어 무상증자가 이건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무상증자가 요 밑에 들어가 있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원준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자, 원준은 마이너스 66%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 찍고 도로 밀렸어요. 그래서 해볼 만합니다. 심지어 뭐 더 깨진 것도 아니고 여기서 놀아요. 이렇게. 제일 좋은 건 4만 원 넘어가면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시총도 한 1,8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올라가면 그냥 진짜 뜬금없는 상한가? 상? 상?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런 걸 한번 노려보면직하다. 단타로. 그래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1대2 무중을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이트원이에요. 에이트원. 그러니까 원중이랑 비슷한 상황에서 나왔었던 무상증자 중에서 주가가 그땐 갔어도 예를 들면 여기도 지금 있네요. 비슷한 게. 자, 지금 원준이 저는 여기라고 보는 거예요. 자, 당일날 10%가 올랐다가 도로 내려왔죠? 자, 이런 거 또 올라갑니다. 23%짜리. 이렇게. 자, 방금 전에도 동일하게 에이트원으로 무상증자 이벤트를 탔다라고 하면 이날 만약에 샀다. 1000만 원을. 그러면 600만 원 가져갔죠. 66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당일날 10%. 300만 원에 10%면 얼마예요? 30만 원 번 거예요. 그리고서 무상증자 나중에 600만 원 받을 때 주가 이거 내가 중간에 팔 수도 없잖아요. 주식을 뺏어갔으니까. 나중에 주식을 여기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 뺏어간 걸 다시 받아봤더니 이미 마이너스 20%를 찍었다. 660만 원에 마이너스 20%. 이거 여기서 300만 원에 10%. 둘이 계산해보면 당연히 손해죠. 그 무상증자가 무조건 버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높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가 나오는 상태에서 나와야 그나마 좀 해볼 만하다. 1대2 여기 지금 배정 비율이 쭉 나와 있거든요. 1대2만 보겠습니다. 화일약품 볼게요. 화일약품. 자, 요것도 횡보를 하다가 나왔죠. 횡보를 하다가 이것도 해볼 만했어요. 지금 요것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66% 권리락 떴을 때 11%밖에 못 오르고 무상증자 때 떨어졌습니다. 손해봤죠. 그러니까 무상증자 상장에 가까워져 온다면 좀 불안한 거예요. 주가가 내려갈 수가 있다. 동구바이오제요. 자, 이것도 굉장히 높은 데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게 원래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앞서서 상한가가 2개, 3개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리락에서 그냥 게임 끝내고 이렇게 털고 이런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원중 같은 경우는 오른 게 없다. 조금만 더 보죠. 원중이랑 비슷한 케이스가 지금 잘 안 나와서 조이시티가 있었어요. 1대2 무중이네요. 조이시티. 자, 여기도 무상증자가 또 있었나요? 여기도 무상증자, 여기도 무상증자 2번 있었네요. 권리락이 배당량 65%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당일날 올랐다가 밀렸는데 이것도 무상증자 들어올 때쯤 해가지고는 주가가 밀리죠. 그러니까 무상증자 나올 때쯤 해서는 주가가 밀립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비슷한 케이스가 없네요. 오파스넷도 한번 볼게요. 지금 원중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케이스거든요. 이것도 좀 위에서 나왔고
팔기 위한 무상증자입니다. 이건 팔기 위한 무상증자. 지금 원준과 좀 다른 케이스다. 최근에 원준이랑 비슷한 거를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쏘는 게 있네. 이것도 주가 무상증자 전에 주가가 올랐죠. 저런 건 해당 없다. 이때 많아졌네. 루켄테크 이거는 상장사가 아니지 않나요? 코넥스도 같이 되기 때문에 LNC 바이오 한번 볼게요. LNC 바이오 요거 나오기 직전에 여기서 10% 정도가 있었고 이것도 뭐 오르다가 나온 거라서 이만큼 올랐거든요. 원주이랑 비슷한 케이스를 찾기가 어렵네요. 차라리 최근 거 볼까? 아예 최근 거? 리스트로 보기로 해서 무상증자 다시 한번 좀 찾아볼게요. 1대2 K옵션 지니너스 이거는 잠깐만 K옵션 한번 볼까? K옵션 그렇죠. 요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66% 정도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300만 원 가지고 이거 해봐야 뭐 얼마 안 되니까 상한가 3개 나왔습니다. 요런 게 없어요 지금. 저는 원준이 지금 여기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갈 수도 있다. 안 갈 수도 있지만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탑 걸고 한번 해볼 만하다. 양봉 나오면 단 양봉 나오면 지니너스가 지금 원준과 똑같죠. 똑같이 생겼어요. 지니너스로 하셔도 동일합니다. 둘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고추 장 쓸 거냐 고추 가루 쓸 거냐 그런 소리예요. 모트렉스 요 모트렉스도 비슷한 사례가 있네. 그렇지. 응 똑같네. 지금 모트렉스가 그런 예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게 항상 트렌드가 있거든요. 비슷한 트렌드가 돌고 돌아요. 횡보로 계속 이렇게 매집을 했었죠. 그러다 액면 병합을 해놓고 이거 좀 웃기죠. 액면 병합이라는 건 주식 금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합쳤다는 얘기인데 합치고 나서 다시 무증을 내서 다시 또 쪼갰어요. 그러니까 무증을 하기 위해서 액면 병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튼 지금 현재 원준의 자리를 여기라고 보는 겁니다. 어때요?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제가 좀 억지 부리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모트렉스 스크린샷 찍을게요. 스크린샷 찍었어요. 자, 원준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때요? 비슷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올라간 걸로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똑같은 같은 자리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이해가 좀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4만원 넘어가면 차라리 좋겠는데 라고 말씀드린 자리가 지금 여기에요. 11,900원. 모트렉스의 11,900원 요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죠. 요 자리가 넘어가면 더 좋다. 근데 지금 여기 일지연정. 그래도 해볼만하다. 양봉 나오면. 손절 짧으니까 2% 3% 정도 손절 잡고 위로 올라가면 이거는 기본 상한가 뭐 10% 20%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이제 모트렉스 그러니까 지니너스도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자, 지니너스도 동일합니다.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진짜 똑같이 생겼죠? 공감이 안 되시나요? 공감 안 되면 할 수 없고. 여튼 지니너스가 이게 올라간 거 이렇게 보면 뭐 똑같이 다르게 생겼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올라가기 직전을 봐야 돼요. 여기란 얘기예요. 여기. 이거는 심지어 무상증자 신주가 나올 때도 가격이 또 맞춰졌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서 주가 올리고 그 다음에 위에서 다 팔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 나중에 신주 들어오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정리를 할게요. 원준을 지금 사도 되느냐? 오케이. 지금 사도 됩니다. 좀 짧게 보자면 요거 캔들 깨질 때 36,000원 정도, 그러니까 35,900원에 스탑을 건다. 만약에 5에서 10% 정도의 비중으로 샀다. 그러면 35,900원 스탑. 만약에 내가 그보다 좀 덜 샀다. 뭐 한 3% 정도 샀다. 나중에 좀 분할 매수하려고 좀 적게 샀다. 34,900원 스탑. 거시면 되겠고. 아유, 나는 뭐 주식이고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4만원 넘어갈 때 사시면 뭐 그냥 이거 목표가 이거 그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위에 있습니다. 지니너스와 원준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